안녕하세요. 리나우징 NJ 대표 안주현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개설을 하고 간간히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현장을 올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훌륭한 인테리어 채널도 많고 굳이 유튜브를 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이 소비자분들의 눈도 지금 많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비용은 낮추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업체가 저희 리나우징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포함해서 좀 나눠볼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샤시부터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산은 20, 30년 된 구축 아파트가 많죠. 싱글 유리에 알루미늄 샤시,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체, 단열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몇 번 시공을 했는데 저희와 계약하신 고객님들 모두 샤시를 고민하셨어요. 이게 무조건 갈아야 되나요? 아니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샤시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름으로 리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샤시의 유리 부분입니다. 페어라고도 하는데요. 유리는 한 조로 되어 있는데 유리,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층, 그 다음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습기나 물자국이에요. 습이 차 있거나 물자국, 이런 게 보인다, 이러면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고 단열이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틀에 수직과 수평이 틀어져 있는 경우, 이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돼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지 않고 뻑뻑하게 열리거나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또 열리지 않는다, 이러면 틀이 틀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결로와 문의 수직 수평, 이 두 가지가 안 맞다면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괜찮을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자, 이제 현관부터 보실게요. 이쁜 기물은 놓고 안 이쁘면 없는 게 이득이겠죠. 지금 현재 있는 게 뭐냐면 도어 클로저와 번호키입니다. 말발굽이 없는데요. 근데 말발굽이 필요하거든요. 짐이나 유모차가 지나가려면 문이 멈춰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정지형 도어 클로저를 써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지형 도어 클로저는 90도 이상 넘어가면 도어가 닫히질 않아요. 말발굽을 없애고 정지형 도어 클로저만 쓰면 이렇게 간결하게 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전고리, 그리고 가끔씩 보면 밖에 보는 돋보기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다 없죠. 영화에서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이런 거 보실 수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비디오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택배, 배달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해요? 놓고 가주세요 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고리나 구멍 같은 것들은 다 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보기 싫은 게 우유 투입구인데요. 이 가장 크고 보기 싫은 우유 투입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저희가 쓰는 이런 패치 같은 거를 쓰시면 쓰고 나서 이제 퍼티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붙이면 깔끔하게 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장 입구는 1200 곱하기 600각짜리 타일을 사용해 가지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천장을 목공으로 막고 히든 센서를 심은 다음에 다운라이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하프장은 띄어서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강화 유리를 써가지고 개방감 있게 간결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가 참 좋아하는 중문인데 앞뒤로 180도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돌아와 보시면 신발장 역시 띄워드렸고요. 요 문 3개는 하프장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 오른쪽 2개는
키 큰 장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왜 그렇게 만들어 드렸냐, 이 키 큰 장 부분은 미리 컨센트를 넣고 청소기를 매립해 드렸어요. 이미지에 맞춰 가지고 그레이지한 컬러의 필름을 추천을 드렸고요. 어떠한 오브제도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간결한 느낌을 좀 추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TV는 반매립시키고 가구 도어를 히든으로 시공해서 터닝 도어를 가렸습니다. 집을 시공하는데 소위 뭐 호텔스럽다거나 혹은 일반 집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면 평범한 집으로 인식시켜버리는 요소를 가리거나 제거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중에 단연코 큰 요소는 보여지는 터닝도어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이 터닝도어를 가려주고 일자로 끝까지 완결성을 있게 만들어주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확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이 원래 앞쪽에 있었어요. TV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완결성 있게 끝내려면 뒤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에어컨을 불러서 선을 미리 매립을 해줬습니다. 어느 부분은 걸레바지가 있고 어느 부분은 걸레바지가 없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도배로 되어 있는 데는 걸레바지가 있고 필름으로 마감한 데는 걸레바지가 없다. 필름을 줘야 되는 부분만 주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도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비용을 많이 낮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는 전부 무몰딩으로 처리했습니다. 방은 몰딩으로 하고 공용부는 무몰딩으로 했다. 무몰딩은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공 노하우가 있는 A급 도배사가 있는 경험 충분한 업체에다 맡기셔야지 무작정 하다가 다 뜯어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벽면과 거울을 1:1 매립해서 온 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렸고, 벽면 한 곳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서비스로 해드린 건데요. 이런 타일의 결이 일자로 쭉 이어지게 하려면 비싼 박판 타일을 써줘야 하는데, 운반비 사다리로 올리는 비용까지 배송비만 50만 원은 드는 고가의 인테리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600 곱하기 1200각짜리 타일을 쓰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분절 라인인데, 이 부분은 스텐 선반을 매립해서 거의 박판 타일을 쓴 것 같은 비슷한 효과를 주었어요. 이 실물 느낌이 참 좋습니다. 조명을 보시면 저희가 간접 조명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접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쁘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조도를 확보하고 다운라이트를 너무 많이 배치해서 천장이 바둑판처럼 돼 보이는 모습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마그네틱 스타일의 좀 포인트 조명 같은 것도 넣어줬고요. TV나 이런 쪽의 빛은 최대한 벌려서 TV 화질을 저하되게 보이는 부분은 피해 가려고 저희가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지 않지만 분위기 있으면서 조도도 어느 정도 확보한 현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설계하는데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천장에서 도배 마감까지의 높이가 5cm도 안 나오는 현장이에요. 조금만 아래서 봐도 T5 조명이 이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LED바를 써서 길이는 제일 길게 해드리고 빛이 끊어짐 없게 해드리고, 그리고 LED바를 쓰게 되면 안전기가 필수로 필요한데 그 안전기는 싱크대 후드 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전부 다 몰아들여서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싱크대를 보시면 필로와 몰딩 없이 갔고요. 도어가 일정 간격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부를 설계했습니다. 상판은 롯데 스타론 상판을 썼습니다. 반광의 반투명 느낌인데 결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각볼은 백조사의 사각볼을 썼고,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LED 바를 넣었고, 특히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요
미드웨이 부분입니다. 미드웨이의 타일을 900각짜리 타일을 썼어요. 왜 900각짜리 타일을 썼냐? 이제 왼편 오른편 보시면 한 장에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900각짜리 타일로 썼거든요. 4장의 타일로 다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해드리기로 한 건 아닌데 그림이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900각 타일을 좀 써보자.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이쁘게 마감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이 900각 타일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 냉장고가 사선으로 보이게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드려서 굳이 비싸고 용량 적은 빌트인 냉장고 대신 일반 냉장고를 쓰시라, 이렇게 저희가 고객님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맞춰 벽도 마감을 하니 이 측면부가 빌트인 못지않은 느낌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냉장고 용량과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저희가 세이브 해드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구도어로 마감된 이 부분은 역시 터닝도어를 가려드려서 좀 마감을 완결성 있게 해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 터닝도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신 분은 김치냉장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또 장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냉장고 느낌의 장으로도 저희가 만들어 드린 부분이 있어요. 터닝도어가 있는 부분은 주방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방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이 부분에 스위치를 마련해 드려서 양쪽에서 스위치를 끄고 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게 조명 설계의 묘미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 발코니와 달리 데코 타일로 시공해 드렸는데, 왜냐면 분리수거하러 들어가는데 타일이 바닥면에 느껴지면 느낌이 좋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데코 타일을 시공을 하면 더 쉽고 깔끔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좋다. 어떻게 이번 현장 잘 보셨나요? 고객님이 아까 이 비용으로 이 정도까지 나올 줄 예상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용을 많이 들이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의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현장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